짜잔! 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교체 현상에 이어서 축약, 탈락, 첨가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먼저 축약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 현상은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을 만났을 때 A, B라는 의문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축약되는데 축약된 A, B라는 의문을 보면은 A라는 요소와 여기 A의 요소 있죠? B라는 요소, B의 요소가 모두 다 축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축약에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음 축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축약은 예사 소리가 흐를 만났을 때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음 축약을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예사 소리는 바다사자가가 있었죠. 바다사자가 중에서 스는 거센 소리가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센 소리를 가진 예사 소리들 바다가자 있었죠. 얘네들이 흐를 만났을 때 거센 소리 파타카차가 되는 겁니다. 이때 흐는 기식을 동반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사 소리를 거센 소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법학 하고 소리가 나죠. 좁히다는 좁히다. 맏형은 마형. 많다는 많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고 계시죠? 국화. 많고. 꽃이다. 많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자, 법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와 흐가 만나서 멀러, 풀어 축약이 되었죠. 또 좁히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부와 흐가 만나서 푸가 되었습니다. 축약된 거예요. 축약. 이때 보면은 이 축약된 푸에는 어때요? 부의 요소와 흐의 요소가 모두 담겨 있지요. 자, 축약되는 현상입니다. 맏형 같은 경우에도 드와 흐가 만나서 틀어 축약되는 거예요. 자, 많다도 흐와 드가 만나서 틀어 축약되는 거예요. 많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자음군이죠. 둘 이상의 자음이 쓰였는데 이때 뒤에 자음이 흐일 때 들을 만나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겁니다. 국화는 그와 흐가 만나서 크러 축약되었죠. 또 많고는 흐와 그가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크가 됐죠. 그가 앞에 오든 흐가 앞에 오든 상관없어요. 위치는. 자, 이 경우에도 보면은 꽃이다도 즈와 흐가 만나서 츠러 축약이 됐어요. 많치 같은 경우에는 흐와 즈가 만나서 츠가 됐어요. 여기 세의 경우에는 어때요? 흐가 예사소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도 축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축약되어서 나타난 의문들 프, 트, 크, 츠 이 의문들에는 모두 다 예사소리와 흐의 요소들이 모두 남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모음 축약을 보겠습니다. 모음 축약은 모음과 모음이 축약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죠. 자, 모음 축약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그 첫 번째를 보면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 모음으로 축약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는데 단모음으로 축약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축약되어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모음 오와 단모음 아가 축약되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와가 되겠죠. 이중모음. 또 단모음 우와 단모음 어가 축약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워 하고 이중모음이 되죠. 이번에는 단모음 이와 단모음 어를 축약해 보겠습니다. 뭐가 되나요? 여가 되겠죠. 모두 이중모음으로 되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오다의 어간 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을 결합하고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를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나요? 오았다가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오았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축약한 형태로 왔다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동사 두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ot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서형 종결어미 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두었다가 됩니다. 두었다라고 그냥 쓰기도 하지만 요걸 축약을 하면 뭐라고 해요? 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로 끝나는 동사 어간 피가 있죠. 피에다가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피었다가 되죠. 피었다가 되고 이걸 한 번 더 축약을 하면 폈다가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단모음 오에 단모음 아가 결합하여 이중모음 와가 되었습니다. 와. 이때 앞에 있는 오 모음은 어떻게 됐어요? 와 이렇게 되니까 반모음화 되었죠. 두었다 같은 경우도 단모음 우와 단모음 어가 만나서 이중모음 워가 됐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앞에 있는 단모음 우가 우어 이렇게 해갖고 반모음화 되었죠. 그쵸? 피었다는 어떻게 됐어요? 피었다라고도 쓰지만 자 단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만나서 축약했을 때 여가 돼요. 폈다 이렇게 되죠. 이 경우도 앞에 있는 이 모음이 반모음화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는 반모음화 현상을 동반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피었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피었다라고 발음하고 피었다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피었다라고 표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표기가 아니겠지요. 동사 어간 피는 그대로 있고 종결어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 부분에 반모음 이가 첨가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 표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축약되어 단모음을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음과 이 모음이 축약되는 경우에 이야 하고 이중모음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에 하고 단모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무엇 하는 사이 할 때 이 사이를 축약하면은 무엇 하는 새 하고 새가 됩니다. 이때 단모음 아와 단모음 이가 축약되어 단모음 에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또 단모음 우와 단모음 이가 축약되어 단모음 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 눕다의 어간 누에 눕게하다 하는 의미를 갖는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하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결합한 경우 누이다가 됩니다. 눕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누이다라는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축약이 되어서 뉘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단모음 우와 단모음 이가 결합하여 단모음 위를 만들어내죠. 뉘다 하고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탈락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 현상은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났는데
하나가 둘 중 어느 하나가 탈락을 해서 하나의 의문만 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의문의 개수는 하나 줄어듭니다. 탈락 현상에는 자음 탈락 현상과 모음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음 탈락 현상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음 탈락 현상에는 히읗 탈락과 리을 탈락,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 현상,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히읗 탈락은 어간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따를 때 어간 받침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히읗이 자음 중에서 공기를 데리고 나오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로 가득 찬 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면서 소리가 만들어질 때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이런 공기로 가득한 모음을 만났을 때 공기를 조금 갖고 나오는 흐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히읗 탈락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타의 어간 조에다가 종결음이 아가 붙을 경우에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조아 하고 나지요. 우리가 형태를 밝혀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에는 이 히읗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리를 낼 때는 어때요? 히읗이 없어졌죠? 히읗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읗이 탈락하는 거지요. 싫어도 한번 볼까요? 싫어. 싫다의 어간 실에 종결음이 어가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어 하고 됐다가 싫어 하고 소리가 나겠죠. 이때 히읗이 탈락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음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연음되는 거기 때문에 음운 변동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제 소리값대로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을 탈락입니다. 솔 플러스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솔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소나무라고 하죠. 이때 자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있던 리을이 탈락했죠. 하나 더 볼까요? 딸 플러스 님도 어때요? 따님이 되죠. 따님. 요때도 똑같이 오는데 뭐가? 리을이 탈락했지요. 명사에만 체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둥글다 같은 경우에 둥글다의 어간에 자 관형사형 어미 느가 붙었을 때도 둥근하고 변하게 되죠. 요때 어때요? 리을이 또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 현상 중에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도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할 때 이 군자가 무리군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음군은 뭐가 될까요? 음절 끝에 쓰이는 겹받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겹받침으로 쓰이는 거. 값을 치르다 할 때 값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어떻게 갑 하고 소리가 나죠. 이때 두 개의 자음 중 스가 탈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흑. 얘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자음, 리을, 기역 두 개의 자음이 쓰였지만 단독으로 발음이 되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서는 흑 하고 이번에는 뭐가 탈락하나요? 그렇죠. 르라는 의문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읽다의 경우도 자 여기 두 개의 겹받침이 쓰였는데 둘 중 하나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르가 탈락을 하고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가 된 다음에 여러분 배운 거 나왔네요. 자, 그 뒤에서 드가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읽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제 모음 탈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음 탈락은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겠죠. 자, 모음 탈락에는 으 탈락과 아어 탈락이 있는데요. 으 탈락을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다 할 때 어간 고프에 어미 아서나 어서가 올 경우 고파서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여기 고프와 아서가 결합을 했는데 고파서가 나타났으니까 여기 있는 고프다의 어간 마름 으가 탈락한 게 보입니다. 또 글자를 쓰다 할 때의 어간 쓰에 아나 어가 결합했을 때 이때 어떻게 나타나요? 써 하고 나타나거든요. 이때도 어때요? 자, 쓰다와 어가 결합을 했는데 써 하고 나타났잖아요.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뭐가 탈락한 거예요? 으가 탈락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으 탈락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는 아어 탈락의 경우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가다의 어간에 아서나 어서가 붙었을 때 가서라고 나타납니다. 딱 봤을 때 여기 가 있어요. 여기 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가 탈락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낚이는 겁니다. 자, 얘들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탈락을 하면은 문법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아까 고프의 경우처럼 어간의 마름 아가 탈락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서다 할 때 서, 어간 서에다가 과거 시제 서나말 어미 앗 혹은 엇 그리고 종결어미 다. 요거 우리 어떻게 해요? 섰다 이렇게 표기하죠.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딱 보면 어때요? 여기 다 있고 여기 엇 있고 여기 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어가 탈락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낚이는 겁니다. 얘들은 뭐예요?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애들이에요. 얘가 탈락을 하면 안 되겠죠. 어간 마름, 어가 탈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런 거 시험에 내겠지요. 헷갈리기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첨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첨가 현상은 말 그대로 의문이 하나 첨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은 그대로 있는데 C라는 의문이 없던 의문이 하나 더 첨가된 현상이 보이죠. 이런 현상을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의문의 개수가 하나 더 추가되게 되겠죠. 첨가 현상에는 니은 첨가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니은 첨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첨가는 복합어에서 일어납니다.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는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어를 말하는 거고요.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이루는 말이에요. 이 둘을 함께 부를 때 우리는 복합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근과 접사가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뒤에 오는 이 어근들은요. 뒤에 오는 어근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근이니까 당연히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날 경우에 요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두사 맨과 실질 형태소 어근 입이 만났습니다. 앞말이 니은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뒷말이 이모음으로 시작했죠.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닙 하고 없던 소리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표기상에는 안 나타나요. 발음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색과 연필이 만났습니다.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뒷말은 무엇으로 시작했나요? 이어 그랬으니까 반모음 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요. 그럼 어떻게 소리 날까요? 색, 연, 필 하고 없던 소리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첨가된 이 니은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기억이 다시 비음, 응으로 교체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년, 필하고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때의 교체는 뭐예요? 비음, 느로 인해서 그가 응으로 교체된 거니까 비음화 현상이 되겠지요. 다음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합성어에서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만나 단어가 합성될 때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소리 현상은 모든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옷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이때 시옷을 뭐라고 부르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시옷 들어보셨죠? 사이시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시옷은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거예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했을 때 합성어에서 소리가 첨가되는 음운 현상을 설명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울림소리로 끝나는 말. 우리말에서 울림소리는 뭐가 있었어요? 자음에서 노래, 마을. 자음에서는 4개가 울림소리였고요. 모든 모음들이 울림소리입니다. 이런 울림소리로 끝나는 말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 바다사자가가 올 경우에 이 바다사자가가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쓴다고요? 그렇죠.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냇물 할 때의 시내에 가장자리를 뜻하는 가가 합성되었어요. 이럴 때 자 봅시다. 모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뒤에 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 그로 시작해요. 이럴 때 우리는 시내가라고 소리 내지 않고 시내가 혹은 시냇가 이렇게 소리 냅니다. 자, 이 현상을 이렇게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옷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시옷을 표기에 반영한 경우에 어떻게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절 끝에서 스가 소리 날 수 없지요. 대표음 무엇으로 소리 나나요? 그렇죠. 들어 교체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교체된 들어 인해서 뒤에 있던 그가 다시 시냇가 하고 된 소리로 교체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나무와 가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우 모음이니까 울림소리예요. 그리고 가지는 그로 시작하니까 안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지라고 소리내지 않고 나무까지 혹은 나뭇가지 이렇게 소리냅니다. 이 현상도요. 자, 시옷을 표기에 반영함으로써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스가 음절 끝에서 소리나지 못하지요. 무엇으로 교체됩니까? 그렇죠. 들어 교체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드 뒤에서 그가 나뭇가지 이렇게 끌어 교체된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느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앞에 오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이 말의 끝소리에 느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예를 한번 볼까요? 이와 몸이 만났어요. 몸으로 끝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몸은 무로 시작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몸이라고 안 하고 소리를 낼 때 잇몸이라고 냅니다. 이 현상도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도 시옷을 첨가함으로써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절 끝에서 스가 소리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 교체돼요. 그런 다음에 교체된 이 드가 뒤에 있는 비음으로 인해서 비음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잇몸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는 비음화 현상으로 인해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하나 더 볼게요. 코와 날이 합성됐어요. 우리는 코날이라고 하지 않고 콧날이라고 소리냅니다. 자, 이때도 어때요? 모음으로 끝나는 이 말 뒤에 느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 현상도 시옷을 첨가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음절 끝에서 스가 소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로? 들어, 대표음 들어 교체되는 거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느가 뭐예요? 내 마음, 비음이죠. 비음, 이 비음으로 인해서 드가 다시 무엇으로? 비음인 니은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과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말이 만났을 때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니은 소리가 덧나고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말 앞에 첫 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보면은 나무와 잎이 만났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뭇잎 하고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시옷을 표기에 반영함으로써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현상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시옷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이 말은 이제 자음으로 끝나고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뭇잎 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음절 끝에서 스가 소리 날 수 있나요? 없지요. 음절 끝에서 푸는 소리 날 수 있나요? 없지요. 얘네들을 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나뭇잎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겠죠. 이때 교체 현상은 음절 끝소리 규칙인데 2번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교체된 드가 뒤에 첨가된 비음 느로 인해서 다시 무엇으로?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가 느로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음하가 되겠죠. 다음은 아랫니를 보겠습니다. 아랫니 같은 경우에도 자 봅시다. 에 모음으로 끝나니까 모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아래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아랫니라고 소리를 내거든요. 느 이렇게 니은이 두 번 덧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도 시옷을 표기에 반영함으로써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옷이 표기되는 순간 이 말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으니까 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랫 니 하고 니은이 첨가됩니다. 첨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음절 끝에서 스가 소리 날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랫 니 하고 들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비음으로 인해서 첨가된 비음으로 인해서 드가 다시 무엇으로 아랫니 하고 소리 나게 되는 거예요. 드가 늘어 교체되는 거죠. 이때 교체는 비음화 현상이 되겠지요. 이렇게 시옷을 표기에 반영함으로써 합성어에서 소리가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이 말은 곧 사이 시옷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첫 번째, 결합하는 말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을 하거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을 할 때,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을 할 때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외래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외래어나 외국어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눈사람 같은 경우에 볼게요. 눈과 사람이 합성이 되는데 소리가 눈사람 하고 납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자음군들도 단순화하는 마당에 굳이 시옷을 하나 더 표기에 반영을 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시옷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한자어로 된 합성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음절로 된 한자어 합성어가 매우 많은데요. 이 한자어 합성어들은 표기에 시옷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어려울 게 없는데 6개의 이음절 한자어 합성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이시옷이 표기된 상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시옷을 표기에서 제외했을 때 오히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셋방에서 곡간 숫자를 세고 착간에서 퇴간 횟수를 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대꾸가 되도록 문장을 만들어 본 건데요. 셋방은 새를 들어 사는 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새를 얻어서 살겠죠. 그런 사람이 주인집 곡간이 만약에 주인집에 곡간이 많다면 그 곡간 숫자를 세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셋방에서 곡간 숫자를 세고 그 다음 착간. 착간이라고 하면 기착간을 떠올리세요.
착간에서 퇴간 횟수를 센다. 퇴간은 화장실이에요. 기차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차에서 화장실을 몇 번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6개의 이음절 한자 합성어를 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새빵에서 곡간 숫자를 세고 착간에서 퇴간간 횟수를 센다. 이렇게 말이 되게 대꾸를 이루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운 변동 4가지 현상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1강과 2강에도 댓글에 수업 자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강의도 댓글에 수업 자료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출력해서 함께 놓고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음운 변동 4가지 중 축약, 탈락, 첨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운 변동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 2, 3강에 걸쳐서 공부한 음운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